안녕하세요. 뮤이라고 합니다. 제 채널을 클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는 뮤지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단순히 이 공연이 좋다, 나쁘다,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를 다룰 건 아니고요. 제가 공연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 생각들, 궁금증들,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수다 떨듯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연을 어떤 분이랑 같이 보세요? 저는 보통 혼자 보거든요. 혼자 보는 게 외롭거나 심심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공연을 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은 저의 지식을 뽐내고 저 이런 공연도 보고 이런 공연도 봤어요, 이런 걸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뮤지컬을 사랑하는 1인으로서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만든 채널이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뮤지컬을 사랑하시고 더 많은 공연을 보시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차가운 시선보다는 맞아, 나도 그 공연 봤을 때 그런 생각했었어, 혹은 저 뮤이라는 친구는 저 공연을 보면서 저런 생각을 했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지? 등등 제 영상을 보시면서 예전에 봤었던 그 공연에 대한 회상도 하고 다시 한번 넘버도 들어보고, 우리가 프로그램북 사놓고 안 펼쳐보잖아요. 그 프로그램북도 다시 한번 펼쳐보고, 그렇게 제 채널이 뮤지컬을 사랑하시고 혹은 뮤지컬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뮤지컬 이야기만 할 건 아니에요. 이 공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드라마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웹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공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니 왜 딴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친구들이랑 수다 떨 때 기승전결 딱딱딱 나눠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1, 2, 3, 4 순번 짜놓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저도 그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할 거라 좀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해당 뮤지컬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 스포와 결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공연을 보신 분들이 시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괜찮다, 안 봐도 이런 얘기 듣는 거 좋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게 좋을지 계속 시도를 해볼 거거든요. 좀 편안하게 보고 들으실 수 있게끔 자연을 담은 영상과 이야기 중간중간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들로 구성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시도하다 보면은 이거 괜찮다 하는 포맷을 찾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양하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와 뮤지컬 수다를 나눠볼까요? 저 뮤이의 첫 번째 공연은 바로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올해 공연이 잡혔더라고요. 저는 2024년 10주년 공연으로 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뮤지컬 넘버 보통 어떻게 들으세요? 저는 보통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듣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해서 새로운 공연들이 이렇게 추천 영상으로 뜨잖아요. 그때 봤었던 그 영상이 프랑켄슈타인 오프닝 앙리와 빅터의 첫 만남, 그 넘버였거든요.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봤었던 공연 위주로 보거든요. 근데 이건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클립을 보고 나서 이 프랑켄슈타인 너무 보고 싶다 그러면서 계속 기다렸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2024년 공연이 3년 만에 한 공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저 같은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그때 티켓팅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티켓팅이 피켓팅이었잖아요. 와, 정말 광탈했거든요. 웬만하면은 특정 캐스팅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 프랑켄슈타인은 모든 캐스팅이 올 매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었던 캐스팅 외에도 그럼 이렇게 조합을 해보고 이렇게 조합을 해보고 했는데도 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공연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 공연이 정말 인기가 많구나. 그걸 그때 느꼈거든요. 제가 공연을 볼 때 몇 가지 철칙이 있어요. 그중 한 가지가 절대 풀미를 주고 보지 않는다. 풀미
프리미가 공연 예술 문화 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잖아요. 안 그래도 티켓 값이 저렴하지 않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센가치로 공연 와 그게 방학 기간에는 뭐 10만 원씩 이렇게 붙더라고요. 19만 원이었거든요. VIP석이. 근데 26만 원, 28만 원 막 이래요. 물론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기대만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 취향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공연을 보실까요? 진입 장벽을 점점 높인다고 해야 되나? 워낙 유명하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봐야지? 거금을 주고 봤는데 그분들이 다시는 안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 이제 공연 보려면 무조건 프리미를 줘야 해. 애초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포기한 작품들이 좀 있거든요. 아 지금 생각난 건데 여러분들 베토벤 올해 캐스팅 보셨어요? 아 정말 생각이 너무 많아졌어요. 저는. 홍강호님, 박효신님이에요. 이거 어떡하냐고요. 초연을 보고 내가 이 공연을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완전 리뉴얼을 했을까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그 캐스팅을 보고 지금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베토벤 이야기를 한 이유가 홍강호, 박효신님이잖아요. 이분들은 100% 풀미가 붙죠. 만약에 티켓팅에 성공하지 못하면 아 이건 내가 못 보겠다. 나는 풀미를 주면서까지 공연을 보고 싶지 않다. 프랑켄슈타인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아 이제 이 공연을 못 보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 구매하신 가격에 양도를 해주셨어요. 그것도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캐스팅 박은태님, 전동석님. 그 티켓을 양도받고 나서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제가 VIP석이었어요. C였거든요. 이게 제 느낌 탓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VIP석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C의 반 넘어까지 VIP석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이게 제 느낌 탓인가요? 여튼 자리에 앉았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서 약간 실망을 했어요. 아이 그래도 내가 이 공연을 보는 게 어디야. 난 이 공연을 못 볼 뻔했는데 이제 마음을 다시 다잡고 공연을 기다렸거든요. 박은태님, 전동석님 말해 뭐예요. 그래서 와 미쳤다. 근데 왜 제가 이 공연을 첫 번째 주제로 삼게 됐느냐. 저는 주인공은 무조건적으로 멋있거나 사랑스럽거나 측은하던가 무조건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그의 행동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고 그게 몰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빅터라는 인물이 제가 느끼기에는 사이코패스이자 소시오패스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인 빅터라는 한 인물 때문에 그 주변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특히 앙리는 그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내용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타인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 그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해요. 누군들 죽음이 무섭지 않겠어요. 근데 그의 죽음이 고작 저런 인간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숭고해야 할 그의 희생이. 제가 빅터라는 이 캐릭터에 왜 이렇게 몰입을 하지 못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로는 숙부님이 환영 파티를 열어주잖아요. 그때 등장부터 화가 나 있어요. 빅터가. 자신의 복귀를 축하해주기 위한 파티잖아요. 근데 그동안 자신을 오매불만 기다렸던 누나와 약혼녀까지 그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뭐가 그리 화가 났는지, 그리고 말은 얼마나 밉게 해요. 누가 보면 숙부님이 뺏어간 줄 알겠어요. 그 저택을. 아니 그동안 누나를 누가 보살펴 주셨는데 그래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몸만 컸지 완전 애네. 아니 뭐 거기까지도 이해해. 오는 과정에서 너무 뭐 상처를 받았다. 그래 기분이 나빴다. 근데 제가 이제 왜 빅터에 대한 마음이 차갑게 식었냐. 앙리가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집사가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누나랑 약혼자한테.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빅터를 찾아가잖아요. 너 지금 네 친구 앙리가 너 대신해서 감옥에 있는데 넌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너 설마 그가 죽기를 바라니? 너의 실험을 위해서? 했을 때 빅터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화를 내요. 그런 게 아니면 뭔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요. 내가 죽였잖아요. 내 분에 못 이겨서 내리쳤단 말이죠. 그리고 누나도 얘기하잖아요. 너가 숙부님한테 얘기하면 사형은 면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그는 알고 있어. 왜? 누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근데 외면하고 방에 처박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피해자인 척 약혼녀한테 내 곁에 있으면 너까지 불행해진다 그런 소리는 하고 있고 그런 말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뭐 그전까지 좀 절절했다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본체만치 하더니 갑자기 그럴 정신이 어딨어요. 찬찬히 내용을 되뇌어 보면 앙리는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빅터 친구 앙리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빅터는 한 번도 친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앙리만 빅터를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술집 씬이 있잖아요. 그때도 앙리만 내 친구라고 얘기해요. 마치 둘의 관계가 앙리의 지독한 짝사랑같이 느껴지고 빅터는 그런 앙리의 마음을 끝까지 이용해 먹는 그런 인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렇게 절절하게 너가 아니라고 얘기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울고불고 할 거였음 애저녁에 갔어야지. 누나가 와가지고 너 너무 무섭다 하기 전에 죄를 얘기했어야지. 방에 그렇게 처박혀 있다가 울고불고 왜 그러는 약간 그게 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앙리는 너의 큰 꿈과 우리의 연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너는 너의 꿈 꼭 성공해달라 이러잖아요. 근데 앙리가 우리의 실험을 성공해달라고 했지 내 머리를 나를 실험체로 쓰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빅터를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앙리가 감옥에 있을 때는 그렇게 미적미적 대다가 처형당할 때는 너무나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 전까지는 엄마를 살려내고 강아지를 살려내고 어떠한 존재를 살려내는 거에 집착을 했잖아요. 근데 앙리를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2부에서 누나가 처형당했을 땐 누나를 살려내려고 시신을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앙리는 그냥 목만 가지고 온단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앙리를 살릴 마음은 아예 없었고 나 대신 죽는 사람을 앞에 두고 이 머리를 가지고 내 실험을 완성해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쳐요. 그런 인간을 친구라 생각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앙리가 너무 불쌍했어요. 근데 앙리는 빅터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연출님에게 빅터의 심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앙리의 죽음을 기다린 거지.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빅터에 대한 마음이 반쯤 닫혔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닫히게 된 계기가 새로운 창조물이 탄생되잖아요. 그때 집사가 방문을 하고 대신 싸우다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아, 나의 실험은 실패했구나 깨닫잖아요, 빅터가. 그러면서 저 창조물을 없애야겠다 마음을 먹고 쇠사슬로 목을 조르면서 넘버를 부르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몇 년을 동고동락한 그 사람의 얼굴을 한 존재인데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망설임 없이 죽이려고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집에 와서 진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빅터라는 캐릭터를 좀 더 사람 냄새 나게 할 수 있을까? 덜 믿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만약에 저라면 누나가 찾아와서 너 왜 이러고 있니? 하는 그 씬 전체를 다 드러낼 것 같아요. 바로 머리 맞고 쓰러졌던 빅터가 깨어나서 앙리가 나 대신 감옥에 들어갔다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내가 살인마예요. 내가 그랬어요. 이실직고 하는데 숙부님을 포함해서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감옥에 있는 앙리를 찾아가서 왜 나 대신 살인죄를 뒤집어 썼냐, 왜 그랬냐 하면서 울부짖고 자신을 대신해서 죽게 될 그 친구를 위해서 뜨겁게 울고 내가 이 실험을 꼭 성공하겠다라는 마음을 다지고 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집사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게 됐을 때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미친 듯이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는 살인마라는 넘버 있죠. 그 넘버를 그때 부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앙리의 목을 가지고 왔을 때도 고민을 하고 저 창조물이 실패작이야. 있어서는 안 돼. 근데 내 친구의 얼굴을 하고 있어.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 넘버를 부르면서 그가 고뇌하고 고민하고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넘버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빅터라는 이 주인공이 그렇게 밉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됐던 이 빅터라는 캐릭터가 좀 더 덜 밉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로 인해서 앙리의 죽음이 하찮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팬으로서의 좀 작은 바람이고요. 이 마음이 2부에도 나와요. 2부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음 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수다 같이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프랑켄슈타인 2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